반갑습니다. 용채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그간에 제가 커피 관련 지식이나 이제 레시피 종류에 대해서만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제가 커피를 해온 경력이 그렇게 짧진 않거든요. 뭐 제 나이치고는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새가 넘어왔죠. 2024년이 시작을 하고 거의 횟수로는 18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커피를 하기 시작했고 처음 입문했던 거는 18살 때부터였으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커피씬을 경험해온 기간이 생각보다 좀 깁니다. 정말 예전부터 지금까지 커피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의 저의 생각이 굉장히 좀 다르기는 했었고 그때 최선의 답변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지금까지 왔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꽤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컨텐츠를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되게 막연하실 거예요. 사실 커피를 시작을 하면 뭘부터 해야 되나, 그래서 막연해서 찾아오셔가지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처음에 커피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되게 고려하시는 요소에 대해서 저의 견해와 생각을 조금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해봤거든요. 자, 한 가지씩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자격증 꼭 따야 되나요? 아니면 뭐 자격증 없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깔리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저는 자격증을 한번 따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아무런 경력이 없이 카페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을 텐데 그래도 카페 취업을 하려면 뭐 자격증이 있어야지 카페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커피를 어느 정도 알고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카페 일을 시키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서빙이나 설거지 뭐 이런 잡다한 업무만 하게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커피를 다룰 줄 알아야 뭐 그런 음료를 만드는 것도 시켜보고 뭐 커피 추출하는 것도 시켜보고 할 텐데 그런 게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형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리스타 2급을 한번 따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격증을 취득을 해보시면 굉장히 이 커피가 나한테 적성에 탁탁 맞는구나, 혹은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라는 걸 간접적으로 먼저 체험을 해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격증이 조금 더 고등의 형태를 띠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뭐 SCA나 뭐 바리스타 1급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조금 더 진일보해서 따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커피를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어쨌든 자격증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게 결국에는 필드에서 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스킬을 얻게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를 내가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적성이 맞을지 않을지 또 체험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제 커피 일을 하는 게 커피를 만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환상을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커피 일을 하게 되면 커피만 내리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건 단순하게 이제 뭐 엄청나게 잘 되는 집이면 뭐 커피만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커피를 내려서 판매하는 건 조금 더 숙련된 사람이 아마 커피를 추출해서 메뉴를 완성해서 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자마자 숙련된 일을 통해서 커피를 내리시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짜잘짜잘한 업무들을 더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뭐 설거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바를 치우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플로우도 한번 돌면서 이제 뭐 컵이나 이런 것도 회수해 와야 될 수도 있고 뭐 청소해야 되고 정말 일과 중에 커피 내리는 시간이 거의 한 4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조금 더 짜잘짜잘하게 뭐 재고 조사하고 뭐 재고 채우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과한 채 커피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해보시게 되면 사실 이런 짜잘짜잘한 업무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내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피 한 잔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감수해낼 수 있는지를 아마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나는 이런 것도 사실 내 적성에 잘 맞아, 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력이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이렇게 시작을 할 때 하나의 이력으로 제출해서 이제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될 테니까요. 사실 뭐 나는 커피만 내릴 거야 라고 기본적인 마인드가 장착이 돼 있으면 원하는 직장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업무들을 굉장히 착착착 잘 해내는 형태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내가 커피를 조금 못해도 일을 시켜줄 곳이 많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뭐 설거지나 서빙이나 뭐 청소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고 반복되게 잘 해낼 수 있냐라고 보면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보시게 되면 내가 바에서 일하는 게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조금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매장이 운영되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커피는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커피바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 다음에 내가 커피를 업으로 삼고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통은 이 단계에서 많이들 이제 커피를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맛보는 거거든요. 커피는 센서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음식도 간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잘 만들어진 건지 안 만들어진 건지 확인할 수 있어야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잘 볼 수 있고 이 커피가 잘 만들어진 건지 안 만들어진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결국에는 손님한테 맛있는 커피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센서리를 어떻게 단련을 해야 되냐, 뭐 굉장히 막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루트들이 있어요.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그냥 유명한 커피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커피를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맛있는 커피구나 라는 걸 많이 체험을 해보고 데이터를 쌓아놔야 정작 내가 커피를 만들 때 요게 그래도 맛있었던 이 집 커피랑 좀 느낌이 비슷하네, 혹은 뭐 저기에서 마셨던 커피와 되게 느낌이 비슷하네, 하지만 나는 이런 커피를 만들고 싶어 라는 이 기준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좀 맛있는 커피집을 좀 찾아다니면서 좀 다양하고 맛있게 다 한번 마셔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커피가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나는 뭐 단맛이 좋은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혹은 이제 뭐 텍스처가 좋은 커피, 혹은 향이 좋은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농도는 높은 게 좋고 혹은 이제 낮은 게 더 좋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이 기준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커피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커피를 마셔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맛없는 것도 좀 드셔보시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맛있는 것만 드시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근데 맛없는 걸 굳이 찾아다니면서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찾아간 집이 꼭 맛있는 집이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눈에 보이면 이 집 커피 그냥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고 했던 곳들을 한번 들어가서 경험을 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커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아쉬운 커피들이 결국에는 내가 만들었을 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쌓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다양한 커피들을 경험하다 보면 아마 그런 사이사이에 그런 커피들이 섞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조차도 다 온전히 다 한 잔을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내렸던 커피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쉽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겠구나 라고 이제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피의 경험의 폭을 늘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커핑 행사를 좀 많이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커핑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검색해 보셔서 커핑이라는 게 뭔지 한번 공부를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커피를 품질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결국엔 이걸 통해서 뭐 다양한 커피들을 조금 더 찾아낼 수 있고, 좀 더 커피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커피 한 잔을 되게 맨 얼굴 그 자체로 확인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커핑이라는 게 되겠는데, 이런 커핑을 실질적으로 행사로 진행하는 곳들이 굉장히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하나를 이렇게 물을 부어 놓고 식어갈 때까지 이렇게 떠먹어 보는 거예요. 어떤 맛이 나고, 아, 커피는 이런 맛들도 날 수 있고, 식으면 또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니시다 보면 내가 느끼는 맛과 상대방,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 행사에 가면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과 나와 다르게 느끼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맛을 보기 시작을 하면 나한테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다양한 손님들을 마주하면서 커피를 내리게 될 텐데, 그 다양한 손님들한테 공감되는 이런 커피 맛을 이렇게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엔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보면서 커핑을 하게 되면 이 칼리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맛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맛을 탁월하게 잘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뭐 그 퍼블릭 커핑을 개최한 분이거나 혹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쏟아내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나의 맛보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맛보는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맛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뭐 단순하게 이제 커피를 내리는 스킬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잘 내려졌는지 혹은 잘못 내려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계속 세워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자격증 얘기도 해보고 아르바이트 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커핑 얘기도 했었죠. 센서리에 관련한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얘기한 거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다루느라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사실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요 컨텐츠를 저는 앞으로 쭉 이어서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질문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걸 토대로 한번 이런 영상들을 계속 꾸준하게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객관적인 시점에서 뭐 제 주관이 섞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얘기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